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량 급증으로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죠. 자, 핫이슈 인터뷰. 택배 과로사 대책은 무엇이고 또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노동권 침해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에 그 뜨거운 이슈죠. 이 택배 과로사 대책. 이 대책이 이게 자세하게 어떤 대책입니까? 예, 지난 12일에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일 최대 작업 시간의 설정, 그리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의 제한 권고, 주 5일 근무제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 조항과 택배기사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다만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의 핵심 쟁점인 상하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상하차 분류 작업이 뭐 다른 언론에서는 뭐 이것도 타결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가짜 뉴스였네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타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우성 노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 배송이 제한이 되고 또 미배송은 지연 배송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럴 경우에 우리 소비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정부 과로 대책에서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예외적으로 식품 등 살아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한진 택배에서는 업계 최초로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예. 또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으로 택배 분류 업무 지원 인력으로 1,000여 명을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로요? 예. 그리고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 역시 분류 지원 인력을 4,000명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루 적정 작업량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에 추가해서 택배기사 업무 시작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와 그리고 팀 단위 근무 형태인 초과 물량 공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정부의 대책은 이 택배 회사에 대한 권고와 유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성이 없어서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정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주문을 해왔던 소비자들이 기존보다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택배기사의 처우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 처우 개선 정책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자꾸 빨리빨리 나라잖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좀 내가 이렇게 딱 신청하면 빨리 와주길 바라기 때문에 모든 상품들이. 네네. 예. 거의 또 익숙해져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이 택배사와 대리점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도 개선될 거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서 배송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액수가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네. 해서 정부는 택배 운임의 큰 분임을 차지함으로써 배송 수수료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홈쇼핑 등의 대형 화주의 백마진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백마진. 예. 그래서 이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데 예. 배송 한 건당 6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할 경우 위약금 제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 시간, 그리고 심야 배송 제한, 분류 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가 조금
좀 바뀌겠네요. 예, 좀 명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배포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네. 참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또 덕분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적정 임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택배 기사가 받는 배송 수수료 이게 저 건당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택배 회사와 뭐 대리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 지난해 기준으로는 택배 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건당 7,8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보면은 2016년도에는 배송 단가가 900원 후반대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후 18년도에는 900원 초반대로 줄었고 19년도에는 800원대, 그래서 올해는 700원대까지 수수료가 점점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점점 인하가 됩니까? 네, 그 수수료의 기준이 사실 대리점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뭐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경쟁이 또 그리고 심하다 보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있겠네요. 택배 업체 간의 경쟁이 또 치열해지다 보니 배송 아. 수수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그 택배 기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배송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 여기에 또 택배를 인수한 당일에 배송이 안 되면 택배 지연의 경우 그 건당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또 벌금을 떼가는 또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택배 기사의 수입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우성 노무사께서는 택배 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어떤 게 네네.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정부의 과로 방지 대책에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만 그 업무 부담이 많은 그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 분리에 위한 내용과 그 택배 요금 정상화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해서 노동법을 좀 기준으로 보면 노동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네네. 이 택배 기사들은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다 보니 온전히 노동법을 적용받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예. 해서 지속적으로 과로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택배 기사에 대해서도 작업 시간의 제한이나 아니면 최저 배송 수수료 하한선을 정해서 최소한의 건강과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이 또 근로 환경 개선에도 또 큰 도움이 되리라 또 보여집니다. 예.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였습니다.